혼자가 된 엄마의 이야기. 경찰서 앞에서 내 발걸음이 멈췄을 때 난 깨달았어요. 내가 신고하려던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걸. 그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나면서 내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 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가 된 건 그때가 아니었어요. 일부. 내가 지켜줄게요, 엄마. 그날 밤 남편의 짐이 모두 사라진 집안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절반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12살 우리 아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빠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민준아, 괜찮아? 내가 다가가자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으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남편을 너무 닮아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12살 아이가 무슨 어른 같은 소리냐고 웃으려다가 그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이제 우리 둘뿐이라는 걸. 엄마인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내 침대로 와서 잤어요. 아빠가 없는 집이 무서웠나 봐요. 나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지만 민준이의 작은 손이 내 팔을 꼭 잡고 있는 걸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난 몰랐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때로는 사랑조차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서 식탁을 차려놨어요. 서툴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접시에 담아두고 우유도 따라 놨더라고요. 계란 노른자는 터져서 흘러내리고 우유는 식탁 위에 조금 흘려져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 이제 내가 아침 준비할게요. 엄마는 힘드니까. 민준이는 학교 가야지. 엄마가 할 일이야.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에는 남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어른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너무 빨리. 너무 일찍. 하지만 그때의 민준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고 숙제도 혼자 척척 해냈어요. 내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면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착하면 어떡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울 것 같아.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아빠 없어도 전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그런데 내가 놓친 게 있었어요. 12살 아이에게 남자 역할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걸. 그 아이도 아빠가 그리워서 울고 싶을 텐데 엄마 앞에서는 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어요. 학교에서도 조용해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요. 민준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이랑 안 놀아? 놀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이들이 민준이에게 너희 아빠 왜 안 와? 혹시 이혼했어? 이런 말들을 했대요. 민준이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어도 집에 와서는 괜찮은 척 했던 거예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때부터였나 봐요. 민준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2부.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변화. 민준아, 밥 먹어.
싫어요. 처음 민준이가 밥을 거부했을 때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춘기가 일찍 온 건가 하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계속되더라고요. 왜 안 먹어? 엄마가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없어요. 어제는 맛있다고 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민준이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고마워요 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뚝뚝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밥상에 앉아서도 휴대폰만 보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별일 없어요만 반복했어요. 민준아, 휴대폰 좀 내려놓고 밥 먹자. 왜요?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밥 먹을 때는 대화를 해야지. 가족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가족이면 왜 아빠는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민준아, 엄마만 있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냥 엄마랑 나 둘이서 사는 거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민준아, 엄마가 있고 너가 있으면 그게 가족이야. 아빠가 없어도 우린 가족이고. 그만해요, 엄마. 자꾸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소리를 지르며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준아, 큰 소리 내지 마. 싫어요. 엄마도 아빠 없다고 슬프면서 왜 괜찮은 척해요?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까지.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던진 숟가락을 주워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럴까? 그날 밤 민준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돌아왔어요. 아이도 힘들 텐데 나까지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밥상에서의 실랑이가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 이것도 김치찌개예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해주네요. 그럼 뭐 해줄까? 엄마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좋아하는 거요?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뭘 좋아하는데?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뭘 해줘도 시큰둥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준아, 숙제했어? 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숙제를 안 해와서 벌써기를 했다고. 민준아,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아, 그거요? 깜빡했어요. 깜빡한 게 아니라 거짓말 한 거잖아. 엄마한테 했다고 했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할까봐. 점점 민준이와의 대화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작은 거짓말들이었지만 그 거짓말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점 집 전체로 번져갔어요. 예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왔어요. 라고 반가워했던 민준이가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준아, 엄마 왔어. 네.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친구들과 뭐 하고 놀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가까웠던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3부. 처음으로 그 아이가 나를 밀쳤다. 민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중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는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변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둡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민준이를 보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어떤 친구들? 엄마도 알고 있는 애들이야? 몰라도 돼요. 어떻게 몰라도 돼? 엄마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궁금해요? 어차피 엄마는 일만 하느라 바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나는 민준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을 가져와서 했어요. 민준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민준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나 봐요. 민준아, 엄마가 일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게. 원하는 거요? 내가 언제 뭘 사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혼자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해요.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럼 너 진짜 뭘 원하는데? 민준이는 한참 동안 나를 째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빠요.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빠예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야구도 보고 축구도 하고 싶어요. 학교 운동회 때 아빠가 와서 응원해주는 그런 거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민준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괜찮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엄마도 슬프잖아요. 밤에 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민준이가 내가 우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울었는데도 엄마가 언제 울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엄마가 밤마다 울면서 아빠 이름 부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어요. 강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는데 결국 아이에게는 다 들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 민준아, 그래도 우린. 진짜 그만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나에게 다가와서는 밀었어요. 세 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를 밀쳤어요. 처음이었어요. 민준이가 나에게 손을 댄 게. 민준아. 싫어요. 엄마 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가 안 됐어요. 내 아들이 날 밀었다고? 그 착하던 민준이가?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밀친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만큼 힘들었구나.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몰랐구나. 민준이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중학교 1학년이 술을 마셨다니. 민준아, 어디서 술을? 그냥 맛만 본 거예요. 누구랑? 어디서? 혼자요. 거짓말이었어요. 중학생이 혼자서 술을 구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캐묻기가 무서웠어요. 또 소리 지르면서 나갈까봐.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들어와. 네.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술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그 말도 못했어요. 민준이가 또 나를 밀칠까봐. 아니, 더 무서운 건 아예 집을 나가버릴까봐.
그날 밤 민준이가 밀친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그 아이의 눈에 있던 분노, 절망, 그리고 원망. 나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민준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사부. 그릇이 깨진 날 마음도 같이 깨졌다. 야, 이게 뭐야? 민준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는 구겨진 시험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가? 이거, 이 쪽지. 민준이가 던진 종이를 펼쳐보니 내가 도시락에 넣어둔 쪽지였어요. 민준아, 오늘도 화이팅. 엄마가 응원해. 사랑해라고 적어둔. 왜? 이게 뭐? 부끄러워요. 애 취급하지 마세요. 애 취급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야. 사랑해요? 진짜요? 그럼 왜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또 아빠 이야기였어요. 민준이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를 들고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아, 아빠 일은 아빠 일이고. 아빠 일이에요? 그럼 엄마랑 나는 뭐예요? 우리도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그만해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확 집어던졌어요.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얀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민준아. 싫어요. 다 싫어요. 민준이는 또 다른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내가 아끼던 찻잔이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하지 마. 내가 다급하게 다가가자 민준이는 그 찻잔을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또 하나의 그릇이 깨졌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그릇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와? 왜요? 엄마가 궁금해요? 그럼 말해드릴게요. 민준이가 내 앞에 섰어요. 키가 많이 자라서 이제 내 어깨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준이네는 아빠 없는 집이래요. 엄마 혼자 일해서 불쌍하다래요. 체육대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항상 엄마 혼자 와요. 다른 애들은 아빠도 같이 오는데. 민준아.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이 부끄러워요. 엄마도 부끄럽고 아빠 없는 우리 집도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들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몰라요. 아빠를 데려와 주세요. 다른 애들처럼. 그건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어쩌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민준이가 또 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달려가서 민준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해. 그릇 깨트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놓아요. 민준이가 내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 위로. 아야. 민준이의 손에서 피가 났어요. 그릇 조각에 베인 거였어요. 민준아. 괜찮아? 나는 급하게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손에서 피나잖아. 약 발라줄게. 싫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피가 나는 손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예전의 아이 같은 울음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어른 같은 울음이었어요. 다 싫어요. 이 집도 싫고 엄마도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나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면서 울었어요.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우리 관계도 이 그릇들처럼 깨져버린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찻잔 조각을 보면서는 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사준 거였거든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까지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아서. 그날 밤 민준이는 저녁도 안 먹고 방에만 있었어요. 문 앞에서 민준아 밥 먹으라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밤 12시쯤 조용히 민준이 방문을 열어봤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는데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베인 손에는 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혼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했어요. 다쳤는데도 엄마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혼자 처리한 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아침도 안 먹고 민준아라고 불러봤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친구와 싸웠어요. 싸웠다고요? 네, 별것 아닌 일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놀랐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우리가 싸웠다고 그릇을 깨트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이야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그날 저녁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상처투성이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고 무릎도 까져 있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누구랑 싸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치료해 줄게. 필요 없어요. 민준이는 또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어제 깨진 그릇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릇이 깨진 그날 우리 마음도 같이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오부. 술이 문제일까, 마음이 문제일까? 민준이 어머님 나와 보시겠어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갔을 때 민준이는 교무실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수업 시간에 술 냄새가 나서 확인해 봤더니 민준이가 술을 마시고 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이러면 안 되죠. 중학교 2학년. 벌써 1년이 더 지나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민준이는 더 멀어졌고 나는 더 지쳐 있었어요. 민준아, 왜 술을 마시고 학교에 왔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걱정을 표현해야 할지. 민준아, 언제부터 술을 마셨어? 별로 안 마셨어요. 별로 안 마신 게 아니라 안 마셔야 하는 거야. 너 아직 애야. 애요? 애면 뭐 어때서요? 어른들도 술 마시면서 사는데. 어른하고 애하고는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요? 어차피 다 힘들게 사는 건 똑같잖아요. 민준이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겨우 15살인데 벌써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말투였어요. 누구랑 마셨어? 형들이요. 어떤 형들? 고등학생들? 그런 거 왜 궁금해해요? 어차피 엄마는 막을 수도 없으면서. 그 말이 맞았어요. 나는 민준이를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저녁도 안 먹고 방에만 있었어요. 나는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노크했어요. 민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는 짜증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뭐요? 술 마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 이유요? 그냥 마시고 싶어서요. 그런 이유는 없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잖아. 민준이는 한참 동안 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힘든 일이요? 엄마가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말해달라는 거야.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집에 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 왜냐고요? 엄마한테 말해도 어차피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말해봐. 민준이는 긴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아빠 없는 애라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와도 피곤해 하시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가끔씩 공부하라고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만 해요. 관심 없다니 그런 게 아냐? 엄마가 너한테 관심이 없을 리가.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요?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술 마시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아빠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편해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술을 마시는 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도피를 위해서라는 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민준아, 술로는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그럼 뭘로 해결해요? 엄마가 아빠를 데려올 건가요? 우리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줄 건가요? 또 아빠 이야기였어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거기에 있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없어도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매일 힘들어하면서. 엄마는 괜찮아. 또 거짓말이네요. 밤에 울고 있으면서. 민준이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엄마, 저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랬고 저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버리고 떠날 거예요. 민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나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절망의 원인이 결국 나한테도 있다는 걸. 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민준이의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6부.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선 발걸음. 여보세요, 혹시 민준이 어머니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민준이가 여기서 물건을 훔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과자랑 음료수를 훔쳤는데 CCTV에 다 찍혔어요. 지금 민준이가 여기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와주세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괜찮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 어린아이라서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아, 왜 그랬어? 대답해. 왜 훔쳤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왜 훔쳐? 엄마한테 말하면 뭘 사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또 잔소리하고. 잔소리가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야. 똑같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민준아, 앉아. 이야기 끝날 때까지. 민준이는 짜증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뭘 사려고 했는데? 그냥요. 그냥은 없어. 뭘 사려고 했어? 담배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술에 이어서 이제 담배까지. 담배를 왜 사려고 했어? 형들이 피우라고 해서요. 어떤 형들? 그 술 마시던 형들? 네. 민준아, 그런 형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너한테 나쁜 영향을 주잖아. 나쁜 영향이요? 그 형들이 저한테 관심이라도 가져줘요. 엄마보다 훨씬. 또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가진다는. 엄마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있어요? 진짜로? 당연하지. 너 때문에 매일 밤 걱정하고. 걱정만 해요. 관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민준이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누군지 진짜 관심 없어요.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공부만 하고 말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한테 뭘 물어본 적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는 민준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했지 정작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지내냐, 요즘 뭐 하냐 물어봐 주니까. 그런 형들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진짜 관심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보다는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그 형들과 함께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후배를 괴롭히고 돈을 뺏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럴 리가. 우리 민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 민준이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 아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니. 돈을 뺏었다니. 경찰서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구나. 가해자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가 되어 있다는 걸.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신고해버릴까? 이 아이를 포기해버릴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준이는 의자에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처음 편의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민준이 어머니세요? 네. 이번 일은 심각합니다. 집단 괴롭힘에 금품 갈취까지. 이대로 가면 소년원에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소년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준아,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민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왜 그랬어?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어서? 다른 아이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 네. 그 애가 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준아,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항상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놀림받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강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걸.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선 그 발걸음.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아이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길의 시작인지를. 7부. 밥 돼 있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밥 돼 있어요? 민준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마디였어요. 안녕하다는 인사도 없고 오늘 어땠냐는 안부도 없고 그냥 밥이 됐는지만 물어봤어요. 응, 돼 있어. 손 씻고 와. 네. 그리고 끝.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경찰서 사건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이게 전부가 됐어요. 밥 관련된 대화만. 마치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같았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이제 나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키만큼 더 멀어져 있었어요. 민준아, 진로 상담 때 엄마가 같이 갈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가는 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무엇을 제안해도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 자주 안 와요. 네. 매일 학교 간다고 나가는데요. 실제로는 안 오는 날이 많아요. 어머니가 모르고 계셨군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가서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학교 안 갔다며? 네.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어디서 뭐 했어? 놀았어요. 누구랑? 친구들이랑요. 학교는 왜 안 가? 재미없어서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민준이는 대답은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소한의 대답만. 민준아, 학교는 가야 해. 졸업해야지. 왜요? 졸업해야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안 갈 거예요. 뭐라고? 고등학교 안 갈 거라고요. 공부해서 뭐 해요?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좋은 직업이요? 엄마처럼 힘들게 일하는 게 좋은 직업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민준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눈에는 그냥 힘들게 사는 것으로만 보였나 봐요. 엄마는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제가 부탁했나요? 부탁하지 않아도 엄마는 해야 하는 거야. 그럼 그만하세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그때부터 우리 집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준이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학교에는 가지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아, 밥 먹어. 안 먹을래요. 조금이라도 먹어. 배 안 고파요. 이런 대화만 반복됐어요. 민준이는 점점 말라갔어요.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는 억지로 먹일 수도 없었어요. 이미 민준이는 나보다 컸고 힘도 셌거든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민준아, 또 술 마셨어? 네, 마셨어요. 누구랑? 형들이랑요. 그 형들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엄마,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세요? 엄마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빠도 떠나게 하고 저도 이상하게 만들고.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잘 붙잡았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건,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상처만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한 달. 민준이는 가끔씩만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민준아, 어디서 자고 다녀? 친구 집에서요.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엄마도 편하잖아요. 저 없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이미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정말 가끔씩만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밥 돼 있어요? 라고 묻고 밥을 먹고 다시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마치 이 집이 민준이에게는 그냥 밥을 먹는 곳일 뿐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손목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다쳤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 병원 가자. 필요 없어요. 민준아, 제발. 엄마가 걱정되니까. 민준이가 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걱정해봤자 뭐해요? 엄마가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척하는 게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진짜요? 그럼 왜 저 혼자 놔뒀어요? 왜 저 혼자 이렇게 살게 내버려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밥만 차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만해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밥을 먹지도 않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밥을 차렸어요. 민준이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하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고 밥은 그냥 버려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밥만 차려주는 엄마였나? 진짜 그게 전부였나? 돌이켜보니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대화는 밥에 관한 것만 남아 있었어요. 밥 먹었어? 밥 돼 있어? 뭘 해줄까? 정작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민준이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이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8부. 엄마니까 밥은 또 차렸다. 민준이가 2달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아? 네. 역시나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뭔가 더러운 냄새. 민준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어요. 옷도 며칠째 안 갈아입은 것 같았고 신발도 너덜너덜했어요. 밥 돼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절망? 체념? 아니면 그냥 습관? 응, 돼 있어. 앉아. 민준이는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허겁지겁 먹는 게 마치 며칠 동안 굶었던 것 같았어요.
천천히 먹어. 더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두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놨어요. 민준아, 요즘 어디서 살았어? 그냥요. 그냥은 없잖아. 친구 집에서? 아니요. 그럼 어디서? PC방에서요. PC방에서 2달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은? PC방비는 어떻게 냈어? 이랬어요. 무슨 일? 여러 가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갔어요. 좋지 않은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걸. 민준아, 이제 집에서 살자.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있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가 너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어.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요? 늦었지만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민준이가 일어섰어요. 어디가? 나가요. 민준아, 제발. 집에 있자. 집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여기가 민준이에게 집일까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닐까요? 엄마, 저한테 집은 없어요. 그냥 밥 먹는 곳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가 너의 집이야. 집이면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만 있어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민준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왔어요. 항상 밥 돼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밥을 먹고 다시 나갔어요. 나는 그때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엄마니까.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엄마니까 밥은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민준이가 올 때마다 더 망가져 있었거든요. 살은 더 빠지고 상처는 더 많아지고 눈빛은 더 어두워지고 어느 날은 민준이가 거의 쓰러질 뻔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고 기침도 심했어요. 병원 가자. 안 가요. 아프잖아. 괜찮다고요. 민준이는 밥을 조금 먹고는 소파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나는 민준이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열이 나서 중얼거리는 민준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깨어났을 때 열은 좀 내렸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잤어요? 응. 아팠잖아.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하는 민준이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여기가 너의 집이야. 집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는 곳이라고 해주세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집이라고 생각하면 더 슬퍼져요. 민준이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준이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빠는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저는 뭘 잘못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단순히 사춘기나 반항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떠난 것도 가족이 무너진 것도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준아, 너 잘못 없어. 아무것도.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고 아빠 잘못이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듯이. 나도 같이 울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날 민준이는 하루 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나가버렸어요. 밥 해놓을게. 언제든지 먹으러 와. 네. 엄마니까 나는 또 밥을 차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구부. 그 아이가 없는 날 난 사라질까봐.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기다렸어요. 곧 올 거야. 배고프면 올 거야. 하면서 매일 밥을 차렸어요. 두 번째 달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준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 번째 달에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안 오는구나. 완전히 나를 포기한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민준이가 없는데도 계속 밥을 차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혹시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민준이 방문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닫혀 있는 문.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방. 민준아, 밥 먹어. 습관적으로 부르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또 슬퍼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다가도 민준이 생각이 나면 혹시 지금 집에 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하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민준이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PC방, 편의점, 공원. 민준이가 있을 만한 곳들을 다 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민준이라는 아이 봤어요? 키 크고 마른 아이. 아, 그 아이요? 요즘 안 봤는데요.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친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어머님, 우리 아이가 민준이 봤다는데요. 정말요? 어디서요? 기차역 근처에서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다고 하네요. 안 좋다는 게 많이 말랐고 옷도 더러웠다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급하게 기차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없었어요. 역 주변을 다 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역 근처 상점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키 큰 남자애 봤어요? 마르고. 아, 그애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무슨 일 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좋지 않은 일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 방에 들어가 봤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민준이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책상 위에 있던 민준이의 사진을 보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 이 아이가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민준아, 엄마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편지를 볼 날이 있을까 해서 써.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너에게 필요한 걸 주지 못했어. 아빠가 떠난 것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도 모든 게 어른들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집에 와. 엄마가 바뀔게. 정말 바뀔 테니까 돌아와 줘. 편지를 쓰고 민준이 방 책상에 놔뒀어요. 혹시 민준이가 몰래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편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민준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 민준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민준이는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거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것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그럼 민준이도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엄마라고 했던 그 아이가.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계속 밥을 차렸어요. 민준이가 없는데도 언젠가 돌아올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아이가 없는 날들이. 너무 조용한 집에서 혼자 있으면 정말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돌아온 거예요. 6개월 만에. 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경찰관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를 모시고 왔습니다. 민준이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서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예전보다 더 말랐고 더 초라해 보였어요. 경찰관이 떠나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밥 돼 있어요? 민준이의 첫 마디였어요. 6개월 만에 들른 그 목소리. 응, 돼 있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매일 준비해뒀던 그 밥을. 민준이가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민준아. 네. 미안해. 민준이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밥만 차려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민준이가 드디어 나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의 마음을 몰랐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전혀 몰랐어. 그냥 엄마 혼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했을 뿐이야.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듯이.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았어. 아빠도 보고 싶고 정상적인 가족도 갖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만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무시했어.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하자. 엄마도 배울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나는 민준이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와 소통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민준이도 달라졌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정말?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엄마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밥만 차려줬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물론 여전히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한다는 건 밥을 차려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녀요. 꿈도 생겼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엄마, 제가 나중에 상담사가 되면 저희 같은 가족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 좋은 꿈이야. 엄마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남편이 떠난 뒤 난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혼자가 될 뻔했던 건 그때가 아니었어요. 민준이마저 잃을 뻔했을 때였어요. 다행히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같이 살고 밥을 차려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해요. 민준이와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집 같아요. 왜? 엄마랑 대화할 수 있어서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오늘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어볼 거예요. 민준아, 오늘 어땠어? 그리고 민준이는 대답할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자신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밥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난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확실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비록 아빠는 없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